안녕하십니까. 삼성중공업 친환경연구센터에 근무하는 최명윤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메탄올 연료 현황과 대체 연료 전망인데, 처음에 이 메탄올 주제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학회나 세미나에서 사실 상당히 많이 검토가 되었었는데, 올해부터 조금 시황하고 발주 현황이 바뀌면서 저도 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메탄올 연료의 이제 현황, 기술적 현황과 그리고 다른 대체 연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 시사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 운송 분야 환경 규제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IMO하고 EU 두 가지 축으로 지금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IMO에서는 처음에 2000년 초반부터 이 녹스 소스 규제를 먼저 시작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SCR이나 로스 오브 퓨얼 같이 사실 선박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한 2010년 정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LNG 추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제 선박이 전체적으로 구조도 많이 변경되고 선가도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O에서는 이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최근에 DMV 리포트에서 보고된 것도 참조하시면 달성하기는 조금 다소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향후에 조금 조정된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 더 강화를 했습니다. 이 웰 투 웨이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그 기존에 저희가 이제 탱크 투 웨이크, 사용자 관점에서 이 탄소 지각도를 평가했는데, 이제는 웰 투 웨이크라고 해서 생산 시점부터 전체적으로 전주기적으로 탄소 지각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시황이 상당히 조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탄올 기준으로 보시면, 기존에는 그레이 메탄올이라서 화석연료 기반으로 메탄올을 주로 생산하고, 또 여기다 CCS 또는 CCSUS를 더하면 이제 블루 메탄올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느 시점까지만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그린 메탄올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 대비해서 이 블루나 그레이 메탄올이 지각도 평가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화석연료를 쓰고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그린 메탄올을 사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시장이 조금 변경되었는데, 그래도 이때 일단 메탄올 추진선이 사실 상당히 많이 발주가 됐고, 그리고 오더북이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LNG 추진이 다소 강세가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비율로 메탄올도 선박 발주 분야에서 어떤 일정 분야를 차지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0 작년 기준인데요. 이게 이제 향후 사실 좀 변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모니아 추진선이나 LNG 이렇게 메탄올과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연료들도 조금씩 이제 이 규제에 따라서 좀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박용 메탄올 연료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현재까지 저희가 어떻게 적용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는 지금 그 대체적으로 선박 기준으로 어떤 시스템들이 변경돼야 되는지 좀 표현했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되게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사이즈가 크진 않고, 이거는 이제 표현 방식을 위해서 이렇게 좀 다소 과장되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는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퓨얼 탱크는 선 수에 있을 수도 있고 선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퓨얼 탱크를 포함한 서비스 탱크까지 탱크 기술이 있고, 화물차 기술 외에도 이제 이 메탄올 같은 연료를 공급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 메탄올을 이제 추진으로 사용하는 엔진 시스템, 이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 기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메탄올 같은 경우는 상온 상압에서 이 액상이기 때문에 다른 LNG나 암모니아, 수소와 달리 사실 저장이 굉장히 용이하고, 기존 기술로도 이 메탄올을 사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비 비용 관점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추가적으로 또 엔진도 이미 상용화가 완료가 됐고, 지금 다소 이제 비용 관점에서는 조금 예전 엔진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비용 관점에서 사실 가장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그 벙커링 설비가 LNG에 비해서는 좀 작은데 이것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박용 연료 공급 시스템은 이 메탄올은 사실 기존의 헤비 퓨얼 오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뭐 메탄올뿐만 아니라 LNG, 아모니아하고 전체적인 컨피규레이션은 크게 다르진 않은데 메탄올은 조금 다르게 그 발전기까지 지금 상용화 완료가 되어서 이 한 연료 공급 시스템 안에서 이제 발전기와 주 엔진까지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주 엔진 같은 경우는 2단 압축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물론 이번에 이제 대형 상선과 소형선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발전기 같은 경우는 6에서 7바 정도 요구하기 때문에 한 펌프 하나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메탄올은 또 다른 연료와 다르게 이제 상온 산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상이기 때문에 크게 많은 연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화하거나 뭐 가열을 할 때 연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내 이제 청수 시스템에서 이제 열원을 좀 공급하거나 그리고 회로프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메탄올 그 연료 추진 시스템이 사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비 퓨얼 오일 시스템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많은 유량이 순환되면서 서비스 탱크에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돼 있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이나 엔진에서 요구하는 온도 유량 조건을 만족하면서 돌아다녀서 사실 상당히 장비 사이즈가 현재 비해서 굉장히 컸습니다. 그 장비고 이게 열이 이제 누적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열교환 기류도 조금 많았었는데 현재는 이게 조금 경쟁 관계가 좀 치열하다 보니까 장비도 좀 간소화되고 또 유량도 사실 좀 적어서 특히 이제 오펙스 관점에서 조금 진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소형선에도 일부 적용되고 있는데 주엔진과 발전기를 이제 하나의 장비로 통합을 해서 점점 더 이제 장비가 컴팩트해지고 이제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이게 현재 이제 연료 공급 시스템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장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사실 이것도 많은 평가를 좀 해봤었는데 메탄올 펌프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시장에서 마켓 시어를 상당히 점유하고 있는 펌프 회사들이 있었고 다른 타입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었는데 사실 이 다단 원심식이 가장 이제 심플하고 가장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점이 있는 상태고 메탄올 이제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뭐 암모니아나 다른 연료에서 많이 적용하는 이제 플레이트 쉘 타입 이런 열교환기들이 지금 적용되어 있어요. 그 글리콜레이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제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있는 플레이트 타입이 적용되고 이 정도의 장비가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 연료 공급 시스템은 크게 이제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뭐 LNG에 비해서 이제 중국과의 경쟁력에 있어서 좀 다소 이제 경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단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탄올의 이제 아까 이제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단점은 뭐 이게 이제 아모니아보다 좀 덜하지만 약간 독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메탄올이 노출되었을 때 가장 이제 저희가 단적으로 많이 알려진 실명 위험이 좀 있고 그 외에 이제 벙커링 인프라가 다른 연료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 아직 뭐 암모니아나 수소는 상용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연료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단점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성 때문에 이제 해석이 이제 뭐 다양성이 이제 LNG나 LPG보다는 조금 더 추가돼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뭐 환기 해석이나 여기 외부에 노출됐을 때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해석 정도가 좀 추가적으로 되고 전체적으로 기술적 난이도를 봤을 때는 LNG나 뭐 아모니아 또 수소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외에 이제 대체 연료 현재 이제 나온 대체 연료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연료로 봤을 때 이제 크게 사실 가능한 연료는 4가지 정도로 지금 정리할 수 있고 이제 LNG, 메탄올, 암모니아, 이제 수소인데 사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 상선을 취급하다는 선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 탱크나 엔진 기술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 근데 이 암모니아나 하이드로젠 수소 같은 경우는 대형 선박을 커버할 수 있는 엔진 기술은 아직 없다 보니까 현재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LNG와 메탄올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고, 이게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장표는 이제 EU하고 IMO 기준으로 지금 비교를 했는데, 사실 그 메탄올이 아까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메탄올이나 다른 여러 가지 생산 방법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도 LNG로 약 35년에서 또 CCS를 달면은 한 40년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메탄올의 원료가 되는 게 결국은 이제 CO2와 수소가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감안하고 생산 단가를 고려하면 한 35년에서 40년까지는 아직까지는 LNG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LNG로도 만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그린 메탄올을 적용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퓨얼로 비교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 그린 메탄올, 그린 암모니아, 그린 수소인데, 이 세 가지도 아까 이제 멜트 웨이크의 방식에 따라서 이 평가가 좀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탄소 지각도 평가,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이 기술적인 성숙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기술이 어느 것이 더 전망이 있을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기준으로 이미 메탄올은 상용화가 됐고, 암모니아나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엔진까지 이제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메탄올이 현재는 사실 가장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경제성을 제외하고 일단은 탄소 집약도와 그리고 현재 기술적 성숙도를 비교했을 때 메탄올이 현재는 가장 앞서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가 이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그린 메탄올이 다른 연료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저희가 이제 화물창을 설계할 때 똑같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더 큰 화물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작게 만들 수도 있어서 이 점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린 메탄올이 생산되는 거는 앞에 이제 장선호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 메탄올도 있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바이오 메탄올로 두 가지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탄올은 또 나누면 뭐 직접 수소와 이제 간접식도 있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이제 반응해서 이제 메탄올을 합성하는 법. 근데 이제 대신 그린 연료로 가면 이산화탄소가 기존에는 이제 폐기물로 간주가 됐었는데 생산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생산을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해야 되고, 현재는 CCS를 통해서 또는 이제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CO2를 캡처해서 가능한데, 이렇게 다시 평가를 하면은 다이렉트 에어 캡처로 해야지 탄소 지각도 평가에서 유리하게 반영이 되고, 수소도 기존에 이제 전기 분해가 그냥 전기 분해만 한 것도 아니고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분해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생산 과정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아직 이제 정량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규제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또 평가하고 정량화해서 이 연료가 정말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또 다시 평가해야 되는 난제가 있습니다. 바이오는 뭐 생각보다 이미 이제 바이오 메탄올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메탄올은 바이오가스나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합성가스를 만들고 메탄올 합성하는 이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메탄올 연료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면서 요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조합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탄소 지각도를 나눠서 어떤 게 지금 현재 규정에서 만족할 수 있고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사실 이제 조선해양 분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준으로 저희가 경제성을 평가하고 이 연료가 향후에 어떤 정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알 수 있어야 저희가 이제 향후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맞춰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기존에 이제 화석 연료 베이스로 만들었던 거라서 블루 메탄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두 개가 기둥처럼 쏟아 있는 거는 전기 이제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건데, 이거는 화석 연료 기반으로 이제 전기 분해,
기존에 이제 뭐 풍력이나 태양광 기반이 아니고 화석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나 또 다른 이제 발전소에서 나온 화력 발전소 기준으로 지금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다소 이제 높게 평가가 되고 뭐 지금 이제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2040년 정도 그 어반까지는 화석연료 기반으로도 탄소 집약도 기준에서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주간의 스태트는 이제 저희가 이제 뺀 건데 약간 앞에 그 앞서 이제 연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CO2 이제 리서큘레이션 탄소 CCS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탄소를 뺄 가능성이 현재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 저 요거까지 감안하면 여기에 있는 레인지에 있는 이 생산 방법은 가능하고 이제 2050년에는 이제 사실 이제 그린 수소 저희가 이제 CO2도 다이렉트 에어 캡처 그리고 이제 그린 수소도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 두 가지로 생산된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거의 사용할 수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앞에까지는 제가 이제 탄소 집약도 규제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그럼 이제 경제성이 진짜 있느냐?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바이오 메탄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레인지를 넓게 잡았는데 달러로 생각했을 때 최대 뭐 1,620불, 뭐 다이렉트 에어 캡처까지 하면 2,000불을 좀 상회하고 이메탄올 기준입니다. 바이오 메탄올은 뭐 이메탄올보다는 상당히 좀 경제성을 좀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데 지금 현재 메탄올 가격이 300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설비 비용이 굉장히 메탄올이 저렴한데 그래서 이제 연료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선사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탄소 집약도에서 만족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운항할 때 너무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되면은 뭐 탄소 중립이 상당히 저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방향은 맞지만 경제성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메탄올이 사실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향후에 바이오메탄올을 어느 정도 확보한 선상한 메탄올 추진이 어느 정도 포션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메탄올 생산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이제 오토복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벙커링 설비도 지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바이오메탄올하고 이메탄올은 사실 이제 비율상으로는 거의 같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머스크가 이 시장을 처음에 주도하고 저희 경쟁사에서도 이 설비를 먼저 만들어서 이제 지금 시장을 주도하다가 현재는 지금 중국으로 사실 상당히 많이 발주가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작업 발주량도 있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사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메탄올 시장은 사실 한국 노동조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어려운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메탄올을 일부 확보한 선사 위주로 메탄올이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이 대체 연료가 사실 상당히 많아지고 아까 이제 2035년에서 40년까지 저희가 이제 기존 화석 연료가 어느 정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나오는 대체 연료의 모든 기술 또는 탄소 저감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R&D에 종사하는 분야에서는 아주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저희도 이 연료뿐만 아니라 또 선박의 에너지 또는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적용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규제가 물론 지금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한다고 하지만 좀 변경될 여지가 있고 또는 육상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전 과정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물론 이제 조선 해양의 설비를 만드는 이제 기업이긴 하지만 생산 과정까지 저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신문지상에서도 말씀 나오긴 했는데 연료 생산 관련된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 특정 연료는 선박용에 한정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 생산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고 화물창이나 새로운 추진 시스템 그리고 전체적으로 효율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전반적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연료만 가지고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술의 총합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만족하는 게 일단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 많은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메탄올뿐만 아니라 LPG, LNG 또 이제 수소 암모니아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기술의 트렌드가 확실히 이제 급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또 시장 변화에 대응을 하고 저희뿐만 아니고 한국 조선도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협력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다음 번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책임분들 박수 드립니다.